안녕하십니까. 시리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의 현무4, 현무5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었고, 그리고 또 우리 국산 KT즘 천무에 장착해서 쏘는 KT즘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 전 세계에서 관심이 많다. 자, 그런데 우리 국산 대전차 미사일, 그것도 지대지, 또 공대지로 쏘는 대전차 미사일 천검 있습니다. 이게 또 이집트가 야 이거 괜찮네 해서 우리 한국군에 이제 실전 배치되려고 대량 계약을 했는데 이집트도 오케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국산 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러시아는 2030년까지 신형 핵 잠수함을 8척을 대량으로 이렇게 건조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미국은 차세대 전략원잠이죠. 콜롬비아급 선미 모듈을 완성했다라는 소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2030년 이전까지 야센 M급 대형 공격원잠 5척과 보레이 A급 전략원잠 3척 등 8척의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 건조 인프라를 전시체제로 가동해야 가능한 물량인데 앞으로 매년 대형 핵 잠수함 한 척이 진수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친미국가였지만 현재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 서방 세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콜롬비아에 중국제 전차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국영 방산업체 노린코 대표단이 콜롬비아를 찾아 수출용 전차 VT4 수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 역시 노후화된 E9 화력 지원 장갑차 대체형으로 VT4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냄새만 풍기고 있는 러시아 해군의 차세대 항공모함 도입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해군 사령관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대장이 차세대 항모 사업이 정부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과했다며 곧 항모 설계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노후화된 T-72 전차 장기 운용을 위해 T-72 전차에 T-90 기술을 결합한 혼종 아타르바를 공개했습니다. T-72 전차의 차체에 T-90 비시마 전차의 포탑을 결합하고 자국산 폭발 반응 장갑과 무장을 탑재했는데 인도는 차세대 전차가 대량 도입될 때까지 이 혼종 전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착공한 미 해군의 차세대 전략원잠 콜롬비아급이 착공 3년 만에 선미 모듈 제작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8년 미 해군 인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기존 기술을 활용해 건조되는 모델의 건조 작업이 왜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 2030년까지 몇 년 안 남았죠. 8척의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중에 야센 N급 공격 원잠이죠. 13,000톤급 공격 원잠인 야센 N급은 5척, 그리고 SLBM 핵미사일을 쏘는 전략 원잠이죠. 보레이 A급은 2만 톤급인데 이거 3척 해서 8척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척 이상의 핵 잠수함을 찍어내겠다라는 말인데, 야, 뭐 러시아가 돈이 좀 돌아가나 봅니다. 아무튼 이 야센 앵커 같은 경우 현재 5척 있는데 5척 더 만들어서 10척으로 가고, 이 보레이 A급 현재 7척 있는데 이거 3척 더 만들어서 전략원잠도 신형으로 10척, 공격원잠도 신형으로 10척 이렇게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네, 콜롬비아가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와서 완전히 그냥 뭐 이스라엘하고도 확 갈라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중국제 VT4 전차 사겠다고 지금 노린코 협상단이 들어와서 협상 중이라는 겁니다. 이 콜롬비아는 친미국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베네수엘라하고 긴장이 좀 있었죠. 베네수엘라는 친중 친러 국가인데, 그런데 좌파 정부 들어와서 지금 갑자기 중국하고 전차 구매 협상한다라는 건데, 중국은 태국에 VT4 60대 납품 완료했고 이제 다음은 콜롬비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겠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기가 찰 노릇이죠. 자,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지금 뭐 수년째 이 구멍난 것 때문에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는 쿠즈네초프를 오래 쓸 생각이 없나 봅니다. 아니면 수리를 마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러시아 해군 사령관이 차세대 항모 타당성 검토 통과했다. 그러니까 이제 건조하자라는 명분 축적했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떤 스타일로 또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렇게 이제 차세대 항모한다라는 것은 쿠즈네초프를 오래 쓸 생각이 없거나 수리를 완료할 생각이 없다. 이 말이 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쿠즈네초프에 탑재되던 수호이 33 그리고 미그 29K 이런 함재용 전투기를 전부 끌어들여서 이제 북극 초계 전력으로 부대 편성해버렸죠. 그래서 이거 이제 안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스타일의 항모가 될지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또 추후에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차인데요. 인도가 지금 T-72 전차 한 2,000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가 또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세대 전차 개발 사업 할 때까지 좀 기간이 많이 남았겠죠. 그래서 T-72 전차 워낙 방어력도 약하고 또 사통 장치도 허접해서 명중률도 형편없고 하다 보니 이거 이대로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T-72 전차 차체 인도가 독자 개발한 폭발 반응 장갑 덕지덕지 붙이고 사통 장치나 이게 이제 너무 형편없으니까 포탑 떼내고 그리고 인도가 T-90S 전차 1,500대 라이센스 생산했죠. 그때 가지고 있던 기술 그 라이센스로 이렇게 T-90용 포탑을 얹어서 이렇게 이 혼종 전차를 만들겠다. 이거는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기존 T-72 이거 어떡하냐? 그대로 쓰자. 우리 한국 같으면 M48 그대로 쓰자 했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런 거 그대로 써가지고는 큰일 난다. 일단 명중률 또 관통력 이런 거 좀 높이자. 라고 하는 결심은 잘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결심 속에 방산업체와의 이권 개입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 그게 우선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자, 차세대 전략원장 콜롬비아급 선미 모듈 싣고 오는 모습인데 X자형 자망타 들어있고 해서 이게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의 대체 모델이죠. 그래서 미국은 이걸 12척을 예정을 하고 있고 2만 톤 정도의 덩치입니다. 오하이오급이 18,000톤 정도. 오하이오급에는 20발의 SLBM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16발의 SLBM. SLBM 새로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또 개발 안 하고 지금 있는 그냥 트라이던트2 그대로 쓴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싣고 오고 있는데 이게 참 저는 이거 보면서 참 기가 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미 다른 조선소에서 따로 만들고 또 함체 중간 따로 만들고 또 함수 따로 만들고 해가지고 갖다 붙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 일감을 나눠 먹게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선미를 만들고 있으면 또 다른 조선소에서 열심히 또 해서 함체 중간 만들고 또 다른 조선소에서 열심히 또 함수 만들고 해서 야 다 됐지 하고 한꺼번에 딱 붙이면 얼마나 빨리 됩니까? 그게 우리나라 스타일이죠. 근데 여기는 그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8년도에 미 해군에 인도된다고 하니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언제 다 하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업 그렇게 지금 부하가 걸려 있으면 한국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미국 국내에서만 군함을 만들어야 한다. 수리해야 한다. 이 존스법 빨리 개정하라. 라는 말을 거듭 드립니다. 자, 중요 소식 첫 번째입니다. 오는 2월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중국과 초음속 대한미사일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과 해양 영유권 분쟁을 진행 중인 국가가 해양 영유권 보호를 위해 중국산 미사일을 추진하는 꼴이어서 인도네시아 안팎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남중국해 분쟁 수역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중국의 YJ-12E 초음속 대한미사일 지대함 버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이미 상당 수준까지 협상이 진척됐다고 아시아 퍼시픽 디펜스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 해군 연구개발청이 YJ-12E 획득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마쳤고 현지 기술 도입 생산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며 인도네시아가 YJ-12E의 도입은 물론 면허 생산까지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군 YJ-12B 해안방어 시스템의 수출용인
YJ-12E는 290km급의 사거리, 마하 3의 종말 돌입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인 베이더우 시스템에 의해 유도되는 고성능 미사일이라며 이 미사일은 일격에 5,000톤급 군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우크라이나 국영 방산업체 우크로보론프롬과 넵튠 지대함 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로 미사일 도입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미사일 도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YJ-12E를 도입해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에 배치할 계획인데요.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과 분쟁을 진행 중인 도서에 중국산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군의 중국산 미사일 도입 추진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국방장관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다른 당적을 가지고 있는 정적이지만 군부에 워낙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어 국방장관이라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재임 기간 중 막대한 빚을 내 문어발식 무기 도입 사업을 벌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 프라보워 장관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중국산 미사일 도입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분쟁 수역인 나투나 제도를 사실상 포기하는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거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YJ-12B 이거의 수출형인 E 버전입니다. 290km 그리고 마하 3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한미사일인데 순항 대한미사일이죠. 이걸 도입하겠다. 저는 이게 실화냐? 아니 이게 제정신이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넵튠 미사일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이니 자기네들 쓸 것도 없는데 갖다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이제 취소하고 그러면 대안으로 미국과 노르웨이 등이 지금 만들고 쓰고 있는 NSM 이걸 해야 되죠. 그게 지금 거의 서방 세계의 표준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데 NSM이 아니고 느닷없이 중국제 미사일이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가 하면은 여기 지금 나투나 제도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 내에 있어요. 중국의로 봤을 때 내부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력 시위도 하고 계속 긴장을 중국과 마주하고 있었는데 또 수비안토 장관이 직접 이 나투나 제도 방문해서 옥죄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나투나 제도를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 나투나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지금 경쟁 중이고 싸우고 있는데 중국제 미사일 도입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독도를 가지고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과 우리가 지금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미사일 갖다 놔야 되는데 일본제 미사일 도입한다. 일본하고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독도 가지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연평도 NLL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북한제 금성 3호 도입한다? 말이 됩니까? 그거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래 정말 그 성능 100% 구현되게 우리가 잘 만들어줄게. 우리 군함 잘 개량 잘해서 격파 잘하면 우리 미사일 이거 홍보 잘 되니까 우리 군함 잘 맞춰줘.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중국제 함정은 조준이 잘 안 되도록 장난질 쳐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여기에 뭔가 뒷돈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 연임 금지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대통령에 출마하지 못하고 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같은 당의 또 다른 후보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 격차가 좀 있다가 최근에 많이 따라붙어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비안토 장관의 이 정적인 다른 당에서 그동안 한국과 무기 도입 계약하고 잠수함 계약해서 지금 완전히 파기시켜버리고 한국하고 이 KF-21 전투기 공동개발 그것도 지금 미루고 있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무기 도입 계획 하나하나 따져서 지금 계속 터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누가 봐도 너무 미심쩍으니까 여기에 정말 역대급으로 미심쩍은 사건이 하나 더 추가됐다. 중국하고 싸우는데 중국제 미사일을 도입한다? 기가 차는 거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신형 공대지 미사일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영국 제인스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미사일은 한국군 실전 배치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수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신형 공중발사 대전차 미사일 타이퍼스가 올해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며 이 미사일은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와 상륙 공격 헬기 등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영국 군사 전문지 제인스가 현지 시각 1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제인스는 한국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자체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 타이퍼스를 대량으로 생산해 일선에 배치할 것이며 이 사업의 초기 프로그램 비용은 7,248억 원에 달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제인스가 소개한 타이퍼스는 탱크와 스나이퍼의 합성으로 우리에게는 천검으로 알려진 미사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개발한 이 미사일은 광섬유 유선 유도와 적외선 듀얼 모드 시커 복합 유도 장치를 도입해 정밀한 유선 유도와 발사 후 망각 기능을 모두 지원하는 최신형 모델입니다. 이 미사일은 기존 토우 미사일과 거의 유사한 체적과 중량으로 만들어져 소형 무장 헬기에도 8발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는 8km로 헬파이어 미사일과 거의 비슷한데요. 균질 아변 강판 기준 1000mm 이상의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어 현존하는 대부분의 전차를 일격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군에 인도되는 천검 미사일은 최근 이집트 국방부 1차 기술평가를 통과하며 올해 중 이집트 수출 계약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미 현궁 미사일로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의 명성이 자자해 중동 여러 국가에서 구매 의향을 전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 배치 시기에 맞춰 해외 대량 수출이 이루어지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 천검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디 다양한 파생형이 만들어져 현궁의 명성을 이어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타이퍼스, 탱크, 그리고 스나이퍼, 합해서 타이퍼스, 탱크를 그냥 저격한다 이 말이 되겠죠. 타이퍼스, 한화가 만들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개발하고. 이게 이제 토우 2A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무게는 거의 절반 이상 무거워요. 토우가 22.7kg, 여기 우리 타이퍼스 천검은 35kg. 왜 이렇게 됐냐? 시커 그리고 유도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정밀해지고 하다 보니 사거리도 또 길어지고, 토우는 3.75km, 우리 천검은 8km. 그러니까 멀리 날아가더니 당연히 연료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토우는 유선유도, 우리는 유선유도 플러스 발사호 망각장치에서 이 시커로 그냥 알아서 찾아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 겸해서니까 시커가 더 무거워졌죠. 그리고 이제 속도는 우리가 훨씬 느려요. 순항 속도가 초속 200m, 여기는 초속, 여기는 최대 속도인데 초속 310m. 그러니까 음속에 아주 가까운 천음속이고, 여기는 시속 한 600km 정도? 뭐 이렇게 느리게 날아갑니다. 관통 능력은 우리 천검 타이퍼스가 1000mm, 여기 토우2A는 800mm.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하다. 사거리도 2배 이상이다. 뭐 이러니까 꽤 괜찮죠. 물론 지금 이 헬파이어라든지 또 미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JAGM이라든지 그리고 또 스파이크 앤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거리가 훨씬 더 길어요. 헬파이어가 8km였는데 지금 12km로 연장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실 이거 제가 예전에 비난 많이 했었어요. 헬파이어는 12km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8km가 뭐냐? 헬파이어를 왜 보고 만드냐? 그 헬파이어가 나갈 길을 참조해서 만들어야지 라고 했었는데 사거리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또 그때 비난했던 게 왜 유선 유도만 하냐? 지금 파이어 앤 포겟 시대인데 라고 비난을 많이 했었는데 그건 정말 다행스럽게도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파이어 앤 포겟 들어갑니다. 발사 후 계속 무장사가 유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발사 후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선 끊어버리고 이탈하면 돼요. 자, 그런 장치 들어가 있고. 자, 그래서 사거리는 지금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관통력은 1000mm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형 무장헬기 LAH에 이렇게 발사되는 건데 이 광섬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위험하면 끊고 적외선으로 따라 들어가고 헬기는 이탈해서 회피기동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토우는 끝까지 그냥 보고 유도를 해줘야 돼요. 호버링 하면서 그냥 나 잡수세요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라는 건데, 자, 이렇게 M48 전차 갖다 놓고 여기다가 때리는 바로 그냥 돌입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관통력과 뭐 모든 걸 다 테스트했고 이제 대량 양산 들어가서 한국 육군에 배치한다 라는 건데, 이때 이집트도 프리터 잠깐 해서 이집트가 현지 지금 기술평가에서 1차 통과. 그래서 그걸 또 사우디아라비아, UAE가 또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우디, UAE 이 두 나라는 현궁,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갖고 와서 지금 엄청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것도 괜찮아,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한국은 기술 이전에 아주 또 후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거 공중발사 버전뿐만 아니고 차량 탑재형, 지대지 버전까지 다양한 파생형을 만든다면 앞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면 다다익선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이집트가 평가 계속 성공해서 대량 구매하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면서 계속 뭐 알려드리는 말씀이지만, 미사일, 탄약, 이게 정말 대박이다. 전쟁 한번 터지면 뭐 미사일 뭐 이런 것들 셀 수도 없이 써야 되니까 이거 이제 각 나라가 다 타는, 아주 많이 보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미사일 하나 대박치면 정말 뭐 굉장히 큰 매출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개량하고 개발해서 사거리도 쭉쭉 연장하는 그런 천검 타이퍼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